지금 뭐 이제 대책 발표가 있고 이제 뭐 거의 뭐 20일 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좀 빨리 좀 그렇죠. 원래는 뭐 한 3월 중에 지금 뭐 이제 그 신규 택지 발표하겠다. 뭐 물론 상반기 중에 아직도 이제 뭐 몇 차례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워낙 이제 이사 대책 나오고 나서 그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뭐 많은 어떤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부도 우선 좀 마련되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 좀 발표를 해 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번에 이제 발표한 이제 광명 시흥 이제 7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죠. 뭐 행복주택 얘기도 나왔던 지역이고 3기 신도시 때도 뭐 상당 부분 이제 검토가 계속 됐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진행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쨌든 좌초됐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야 이것이 과연 정말 이번엔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또 뭐 퀘스천 또 불확실성이 사실 또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그 도심 곳곳에 지금 뭐 정부가 이제 뭐 코레일 부지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인데 그 지역들도 과연 그것이 될지 말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있고 더더구나 지금 이제 뭐 재건축하고 재개발 특히나 이번에 이제 당정 협의가 이제 끝나서 뭐 계속 뭐 위헌 논란도 있고 지금 뭐 그 재산권 침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현금 청산 이제 소위 말하는 2월 4일을 권리 기준으로 해서 2월 5일부터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우선 입주권 안 주겠다. 어쨌든 현금 청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자 과연 그러면 이것이 어떤 또 시장에 파장을 줄 수 있을지 자 지금 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4월 또 서울시장 지금 보궐선거도 지금 남아 있죠. 지금 이 보궐선거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서울시장도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불확실성이 이제 높을 때가 그렇죠. 이제 가장 좀 투자하기도 어렵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들다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울렁울렁 할 때 이럴 때 또 투자의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사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뭐 2주, 3주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집값 상승폭은 약간 지금 둔화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자, 지금 벌써 대책 안정화 효과 그러니까 지금 공급에 대한 시그널 83만 가구라고 하는 그리고 뭐 수도권 안에만 61만 가구라고 하는 그리고 서울 안에만 32만 가구라고 하는 매머드급 그 숫자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 이것이 실제 지금 시장에 당장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자, 지금 폭으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면 0.08% 그러니까 지금 대책 발표 나가서 이제 둘째 주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셋째 주고 여기 이제 둘째 주게 있군요. 자, 지금 0.09% 그러니까 0.01% 정도 지금 살짝 뭐 어쨌든 떨어진 이것이 유의미한 숫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 게 보통 연초에 쭉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사 대책이라는 것에 지금 발목은 잡혀 있는 상황은 맞다. 이것을 뭐 어떻게 부정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이 불확실성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발목을 좀 잡혀 있어서 지금 2주 정도 연속으로 뭐 0.01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의 어떤 그 파장을 가져온 것은 이제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0.08% 그래서 0.01% 이제 조정이 돼서 어쨌든 상승폭 자체는 줄었다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 팩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렇죠.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안정화 시그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영끌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것은 별로 이렇게 뭐 그냥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렇게 또 좀
소극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이것을 안정화 시그널로 볼 거냐 이렇게 하기에는 뭐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이렇게 보는 좀 시각이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일단은요. 자 폭등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작년 7월, 8월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던 영끌 패닉 바잉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뭐 12월, 1월까지 거의 피크까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고원 현상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정점까지 또 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가는 그렇죠. 이런 구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고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숨고르기 상황이 올 정도의 지금 계속 좀 상승 랠리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자 여기에다가 어차피 약간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사 대책이라는 공급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등 후에 오는 어떤 그 안정기, 그다음에 대책이 주는 안정기 이것이 두 개가 겹치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자, 왜 숨고르기라는 제가 표현을 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이 관망이라고 하거든요. 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 이걸 금액이 이제 나중에 또 가격이 떨어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 이것이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지금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자 매수자들은 더 그렇죠. 자 매수자들은 야 이거 정말 또 급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좀 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공급들이 나온다는 지금 뭐 83만 가구 어쨌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든 매수자든 모두 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관망하는 시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겠다 해서 제가 지금은 숨고르기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건데요. 자, 지금 특히나 서울 도심권 안에서 지금 공급되는 것들 그것이 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또 뭐 그 지금 재건축, 재개발 특히나 이제 이번은 또 공공 직접 시행이잖아요. 물론 공공 참여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정비 사업에 있어서 또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이 여당 후보자가 될지 야당 후보자가 될지에 따라서 그 공급량이라든지 공급의 방식, 공급의 프로세스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번 그 보궐시장 선거가 임기가 1년이에요. 자, 1년 안에 뭘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후보 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안,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안,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기에는 사실 또 그 다음 해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본다라면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관계가 있고 또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얼마까지 정부 안을 받아들여서 실행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남아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돼서 이것이 좀 분수령이 되겠다 보여지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지금 이게 종부세라는 거는 매년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보유세를 내면서 내가 계속 버틸지. 자, 버티는 전제 조건은 부동산 가격이 내가 보유세를 매년 내는 것보다 계속 그 훨씬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계속 보유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내는 세금보다 오히려 이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만약에 예측이 됐을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월 31일이죠. 자, 5월 31일 이후가 돼서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보유세를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6월 그 기준 했을 때 양도세 중과가 이미 또 더 중과가 되는 것들이 지금 남아있죠. 자,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내가 처분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5월 31일 이전에 내가 그 잔금, 등기를 넘겨주는 거를 양도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것이
아무리 늦어도 한 4월 말 5월 초, 뭐 빠르면 3, 4월 정도 안에서도 어떤 고민들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4월과 5월에 자, 계속 만약에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매도자들이 계속 버티는 쪽으로 가고 지금 뭐 시장 상황들도 매도인에게 계속 유리하게 간다라면 계속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4월, 5월 중에 매도인들의 심리가 무너지고 또 그래서 급매들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매물들이 적체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된다라면 그렇죠. 지금 뭐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 지나면서 하락 쪽으로 또 방향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4월, 5월이 굉장히 올 부동산 시장에서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변수가요. 자, 지금 실수요자 규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다주택자들만 규제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실수요자들도 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자, 분양가 상한제 지금 정형단지 같은 경우에 의무거주 전월세 우리가 금지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는 내가 새 아파트 분양받아도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 못 하는 거죠. 자, 현금이 없으면 이제 못 해요, 이거. 자, 주택담보대출 지금 취득하는 지금 DTI 적용도 되고 있고 물론 DSR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DSR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자, DTI까지 볼 때는 이자만 보지만 DSR로 넘어오게 되면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주담대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이런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금융기관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DSR로 간다라면 이것도 또 소득이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금수저가 아니면 내가 현금 보유가 많지 않으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수도권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줄고 있는데요. 자, 3월 입주 물량이 약 한 5,5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월 한 16,500가구, 거의 10,000가구가 날아간 거예요. 66%가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고, 자, 서울의 2개 단지 지금 뭐 3월에 지금 마포 프레스티자이하고 지금 그 영등포 쪽에 중흥 S클래스, 자, 이거 하고 뭐 경기 뭐 3개 단지, 자, 인천은 아예 없어요. 자, 입주 물량이 지금 4월, 5월에도 지금 계속 지금 감소가 이어지고 특히나 4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0가구밖에 돼 수도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또 전세 쪽도 많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도 지금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바로 거래 절벽인데 자, 작년에 이런 대책 나오고 나서 거래 절벽이 왔었어요. 그렇죠. 지금 6월 달에 15,000까지 그 서울 이제 아파트 기준 했을 때요. 15,000건까지 갔던 게 9월, 10월 들어서면서 3,000건까지 거의 뚝 떨어졌거든요. 자,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월에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9만 건, 지금 10만 건 이래로 떨어진 게 작년 10월 이래 지금 또 처음이에요. 자, 지금 35.4%가 지금 1월 대비해서 지금 2월에 지금 좀 떨어져 있고, 자, 지금 서울에 지금 한 2,000건 정도 되는데 한 요것도 24% 정도 줄은 게 되겠고요. 특히나 강남 쪽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8% 정도가 지금 줄어 있고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 4만 가구 정도 지금 되는데 약 한 25% 이것도 이제 줄은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은 거의 43%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감소한 이런 지금 상황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지금 들어서면서 이미 거래 절벽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사 대책이라는 게 공급 확대책이 아니라 이것도 또 다른 수요 억제책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신규 주택 그렇죠. 지금 매수자들 현금 청산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에 정비 대상 그것이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현금 청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매수자들 내가 사고 싶어도 일단 멈춤,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분명히 이름은 공급책인데
매수자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결국은 이것이 수요 억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공급 확대는 뭐 지금 뭐 시간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이제 땅만 마련을 하는 거고 실제 입주는 2028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지금 계속 확대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결국 이것이 수요 억제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뭐 특히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지역 확정하고 권리관계 명확해질 때, 요때까지 여전히 안개 속일 것 같고, 자, 더더구나 지금 신규 택지 공급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 신규 택지 공급 관련된 그 부분도 지금 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제쯤 공급될 거냐, 이런 어떤 것들이 뭐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이런 안개 속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런 부동산 시장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